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산양류 단백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하답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이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분자, 피시콜라겐,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BCAA, 아미노산 4종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봉규TV에서 50% 파격 할인입니다.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기업이에요. 이재명 영장 발부가 기각됐죠. 오늘 새벽에 열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요, 이놈의 나라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열통이 터져서 아침부터 방송할 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또 정신을 차리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일단 이제 오늘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영장 기각에 대한 이유는 뭐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다 들으셨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 자, 이렇게 됨으로써요, 이재명이가 생환했다 어쩌다 하는데 뭐 생환했다고 칩시다. 그리고요, 조선일보에서도 분석했는데 김경화 기자 가결파를 피해 숙청 들어가나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취재한 결과겠죠. 당연히 피해 숙청 들어가죠.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주당 구성원들의 힘이 이재명 쪽으로 쏠려 있어요. 더 원내대표까지 친명으로 싹 갈아쳤잖아요. 이번에 박광원이 바보같이. 그런 놈이 무슨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비명계라고 뽑아줬으면 버티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가 떨어질 놈이 이재명카 출신이라고.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됐고, 자, 이제 홍익표, 이제 귀태 홍익표 있죠. 그게 원내대표. 완전히 이재명의 범죄고 나발이고 업되는 놈 아닙니까, 그놈이. 이렇게 되고 정청래가 이제 최고위를 따리를 틀고 앉았죠. 이렇게 되면은 피해 숙청이 들어간다. 누구를? 이제 수박들 피해 숙청 들어간다는 거죠. 가결파. 이렇게 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저도 나이 이렇게 돼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사람이 죽을 것 같지만요, 그 다음에는 더 오히려 잘 되는 일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사단마라고 있죠. 일이 아주 잘 풀리고 뭐 너무나 그냥 뜻하지 않은 돈도 들어오고 막 이럴 경우에 뭔가 막아 끼더라고요. 건강이 때리거나 아니 뭐가 이상한 데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영장 기각된 거, 이게 이재명 나중에 이제 골로 갑니다. 이재명만 골로 가는 게 민주당은 골로 가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피해 숙청이 들어가는데 이재명이 오늘 휠체어 타고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영장이 이제 기각되니까 이젠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을 그만하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하네요. 야, 누가 죽였는데? 네 주변에 참고인 조사 받고 이런 사람이 5명이 죽었어. 그리고 네 형이 죽었어. 너 어디다 대고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을 그만하지? 너는 죽여도 되고 다른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라 법대로 심판하는 거야. 법대로 심판하는 걸 죽인다고 그러고, 넌 사람을 진짜 죽였잖아. 네가 칼로 죽였다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심측근들이 죽어나가 자빠졌잖아. 한 명이 아니야. 일반 사람 같으면요, 나하고 관련된 사람, 내 일과 관련되고 내 조사하고 관련된 사람이 참고인 조사가 한 명이 자살했어도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지만 100번 양보해서 자살했다고 치자. 자살했어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저게 자살했을까? 그럼 심장이 떨려서 나 때문에 자살한 거니까 정상적인 생활 못해. 근데 5명이 죽고 형까지 6명이야. 그런데 무슨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을 그만하지? 이건 당신 아가를 통해서 나올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지 당신 입에서는 나올 말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 보자. 앞에서 붙죠. 조선일보에서 분석을 했는데 피해 숙청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는 뭐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그만하지. 이게 딱 조폭식입니다. 조폭이 이렇게 해요. 영화 대부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마이클 콜레오네가, 알파치노가 담당한 역이죠. 대부죠. 대부가 상대 정적들을 싹 한날 죽이는데, 죽일 때 대부 1, 2, 3에서 장면이 다르지만 조카 세례를 준다든지, 자기는 아름다운 일을 해요. 성당에서 조카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다 쏴 죽여요, 정적들을. 자기는 아름다운 일을 해요. 이런 놈이에요. 이게 조폭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리바이를 맞추게. 나는 그때 조카 세례식에 참석해서 성당에 있었는데 그 쏴 죽인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냥 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부러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일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잔인한 피해 복수를 해요. 자, 피해 복수를 하면서 이제 피해 복수 예상되죠.
비명계들이 이제 다 피해 복수라는 게 그거 아니야. 이제 공천 다 자르고 당직에서 다 자르고 이런다는 거 아니야? 공천 배제. 정치인이 공천 못 받으면 뭐 숙청당하는 거지. 뭐에다 써? 공천 받아야 쓸모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다 숙청하면서 자기는 보수는 대장은 세례 주듯이 이젠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은 그만하자 이럽니다. 이를 갈고 나왔을 거예요. 기각되면서 나를 체포동의안 가결한 놈들 예상되는데 그 놈들인데 내가 아주 가만 안 두겠어. 이놈들 갈아 죽여야지. 이재명은 충분히 그럴 놈이거든요. 그러고 나와서는 마이크 앞에서는 이젠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그만하자. 왜 윤석열과 한동훈은 나를 죽이려고 했나.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뉘앙스는 내가 니들 다 죽일 텐데 아리바이를 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리바이를. 나는 이렇게 상대 죽여 없애는 전쟁 그만하자고 한 사람이다 내가. 니네 공천 탈락한 거 니네 피해 숙청당한 거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부하들이 다 할 거니까. 누가 부하? 정청래, 홍익표, 서영교 이런 그냥 악다구니들이죠. 그 부하들이 다 할 거야.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이 아름다운 소리 하는 겁니다. 대부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 나도 대부 대여섯 번 봤다. 재명 씨. 아이고 그 머리나 내 머리나 아이고 나도 꽤 보고 있어. 이거 왜 이래? 그런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입장 표명이 나왔냐면요. 이재명 위중교사 소명했다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건 모순이다. 그렇잖아요. 영장 기각하면서 그랬거든요. 유창훈 판사가 거기 판결문에 이재명 위중교사 소명됐다는 건 위중교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인멸 염려는 없대. 위중교사가 증거인멸이에요. 이런 사람이 판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원이에요. 위중교사 소명됐다는 건 위중교사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근데 위중교사 소명됐으면 위중교사가 증거인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 염려는 없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단했겠지. 유창훈 판사는 뭐냐면 위중교사 했는데 앞으로 더 위중교사 할 거 없다. 앞으로 증거인멸 할 거 없다. 그러면 이제 살인범들 조사할 때 다 살인 17명, 20명 죽였는데 앞으로는 살인 안 할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다 죽였기 때문에 더 앞으로는 죽일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유창훈 판사 이런 판결 하나 하면은 이제 왜 이런 판결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대부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조폭. 제가 왜 조폭을 잘하냐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중학교 다닐 때 이럴 때부터 그런 영화 그런 소설, 그런 무협지 이런 거를 좋아했어요. 하다못해 그 김두한, 뭐 시라소니 이런 그 책들 있잖아요. 그거 탐독하고 그 영화 탐독하고 그랬어요. 뭔지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정치학적으로도 선택했는지 모르지. 뭐 요즘 시대에 옛날 무슨 사무라이 시대도 아니고 제가 무슨 칼 쓰는 일을 할 직업도 없고 그렇다고 대장장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 싸우는 거 이런 거 아마 피가 글로 땡겨서 정치학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폭 영화 그다음에 조폭에 대한 계보 이런 걸 굉장히 연구 비슷하게 너무 많이 봤어요. 신문 기사 하여튼 그걸 조폭에 관련된 영화 소설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조폭들이 이거 좀 압니다. 조금 아는데 이재명한테 거예요. 유창훈 판사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왜 이재명이가 무서운 거물이 되느냐. 범죄가 이재명을 키운 겁니다. 범죄가. 이게 조폭 세계는요. 과거의 그 범죄가 그리고 지금의 범죄가 그 사람의 말하자면 어떤 그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상대가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그냥 우발적으로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그러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시미 칼로 그거 사시미 칼도요. 그냥 찌르는 게 있고요. 이제 여기 방송이니까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얘기 못 합니다. 그 조폭들 그게 있더라고요 또. 그 훈련을 해요. 막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렇게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찌르는 훈련하는데 찌르는 방법이 있어요. 잔인하게 찌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막 죽이고 이러면은요 상대가 떨어요. 쟤한테 걸리면 저거 죽는데 가장 잔인하고 아프게 죽는다. 그럼 무서워요. 조폭들도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내가. 범죄가 이 사이즈를 커지게 하는 게 조폭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보세요. 사이즈가 범죄를 통해서 조금씩 등치가 커집니다. 별거 아닌 이재명이었어요. 성남시장 전에 별거 아닌 놈이었는데 그때부터 악다군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범죄가 나와요. 저거 변호사인데 우와 욕은 입에 달고 살지 가진 반칙 다 하지. 야 저거 보통 변호사 아니야. 골치 아프다. 이런 게 사이즈를 키워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막
형수 쌍욕 나오잖아. 듣는 순간 알아요. 아, 이건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아, 이건 악종도 보통 악종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사이즈가 커집니다. 근데 형이 죽네? 죽잖아요. 아유, 사이즈가 또 커지는 거야, 이재명이. 아유, 야, 저건 대 걸리면 죽는구나. 그리고 고소를 향남발합니다. 이재명이 고소왕이에요. 성남시장부터. 시절부터. 얼마나 고소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쟤한테 걸리면, 골루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돼요. 사이즈가 자꾸 커져요. 핵심 참고인들이 죽었잖아요. 1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 5명. 아유, 야, 발언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간다. 이렇게 되면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단식까지 하잖아요. 단식을 하는데 구라 단식인 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그 바닥에서 다 알아요. 가짜 단식인지. 그런데도 야, 저렇게 가짜 단식 연기를 저렇게 하냐? 무슨 짓이든지 할 놈이구나.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최근에 이재명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얘기가 나오고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이제 대단한 놈이야, 한마디로. 무슨 짓이든지 할 놈이다. 상대를 죽일 놈이다. 상대를 병신 만들 놈이다. 상대를 보낼 놈이다. 상대를 고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형도 죽인다. 형수도 그런 욕설을 한다. 조카는 사람을 칼을 17방인가 18방 칼을 쑤셔서 과거 여친을 죽인 놈이에요. 조카는. 피가 무서운 피다.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니까 유창훈 판사는 겁을 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법리를 몰라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기 어려워요. 그래도 판사인데, 판사고 그래도 또 법을 공부했고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법을 몰라서 이런 판단이 아니야. 법은 잘 알지. 그러나 무서운 거야. 누가? 이재명이. 첫째, 이재명이 무서워서. 그 다음에 무서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성공하면 더 좋고, 보너스로. 무서워서 피하는데 그래서 잘 보여서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성공 못하냐? 어차피 영장실질심사 지금 영장 담당 판사 됐는데 대법원장 바뀌잖아요. 이 사람 그만 이 자리에 놔둘까요? 그냥 바꾸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이렇게 길들일 수 있는데 새로운 대법원장이 이거 그냥 놔둘까요? 이거 좌천시키죠. 그럼 좌천시키면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법법 벗고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에 내가 탄압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투사요, 이러면서 의로운 판단을 내렸다고 나를 좌천시킨 사람이요, 이러고 나발통 물면서 어디에 나온 이재명이 갔다. 아이고, 유 판사 이러면서, 그때 고마웠어요.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표님. 말 편하게 해요. 알았어. 그 어디 지역은 어느 쪽? 고향은 그쪽이신데 충청도시라고. 충청도에도 이렇게 호남 만난 의인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충청도도 의인들이 있네요. 충청도는 원래 되는 사람만 밉니다. 되는 사람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실 거니까 되는 사람. 그래요. 날 그렇게 봤군요. 알았어. 이래서 정계에 입문하시겠지. 요번 총선엔 당장 안 한다고 그래도 아직 젊어요. 다음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된다고 보고 도장 찍었으면은 장관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이런 데 스카우트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는 대법원장 바뀌면 잘린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잘리기 전에 신의 한수를 자기 딴엔 둔 거예요. 욕은 우파한테 먹지. 나는 어차피 좌파야. 좌파들한테는 칭찬받을 영웅 되는 거야, 나는. 영웅 됐죠, 좌파들한테는. 야, 이재명이 살려준 유창훈 판사. 난리 났습니다, 지금 좌파 개딸들은요. 난리 났어요. 유창훈 난리 났어요. 그러면 유창훈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좌파야. 피가 좌파야. 땡기는 게. 우파한테는 욕먹어도 이봉규 같은 놈한테 백날 욕먹어봐라. 눈 하나 까딱 안 한다. 네가 욕할수록 나는 몸집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판단 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범죄가 이재명의 몸집을 키워주고요. 이재명의 이 범죄스러운 이 마인드와 이 깡. 근데 올바른 깡이 아니라 그 범죄의 조폭 깡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커졌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런 조폭 세상에서는 그 조폭이 성공은 하지만 성공해봐야 나중에 감옥 가고 나중에 이상하게 죽어요. 조폭 세계에. 아름답게 칭찬받고 죽는 조폭이 있습니까? 역사상 있어요? 미국 마피아든 무슨 어디든 없어. 나중에 대죽음 당하거나 감옥에서 죽거나. 최근에 조폭 하나는 암으로 죽었더라고요. 이태리 조폭 숨어 다니다가 30년간 숨어 다녔대요. 마약 아주 왕.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재명 비참한 최후 맞는데요. 조폭 최후 맞아요. 조폭들은요, 정적에 의해서 지네 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비참하게 죽어요. 아니면 깜빵 내서 죽거나. 이재명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번에 이게
이런 거 갖다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전화위복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총선이 중요한데요. 아마 그 보궐선거, 강서 구청 보궐선거는 이길지 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혹시 이재명 기각 효과로 어드밴티지로 민주당이 이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예단하기 어려운데 총선은요 개박살나요. 민주당이 이제 그 전에 찢어지고 개박살납니다. 부정선거 못 들어올걸? 하려고 그랬겠지 지금까지는. 이젠 못 들어와. 이젠 못 들어와. 나머지 방법은 부정선거만 막으면요 180석 그대로 반대로 됩니다. 국힘당. 그리고선 그다음에 진짜 피해 숙청이 아니라 사법 절차에 의한 숙청, 사법 정의에 의한 숙청, 정의의 사도. 무술 영화에서도 보면 악당들이 그냥 가진 반칙 악독한 짓 다 했는데 나중에 정의의 사도가 나와서 그냥 쫙 정리하잖아요. 그게 서부 영화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됐건, 중국 영화의 왕후, 그 외파리 왕후가 됐건, 정무문의 이소룡이 됐건, 예? 한국 영화의 마동석이가 깡패들 조폭들 다 주먹으로 다 때려잡든 결과는 다 때려잡습니다. 피해 숙청이 아니라 법의 숙청. 유창훈 판사 기다리세요.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당신 그 비겁한 행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시지. 본인 스스로. 예측 못할걸. 기다리면 돼. 왜 이러면 조토 마테 구다 사이야. 에스페라 un momento. 스페인어까지 내가 해줄게.